이제 와서 폭로하는 이유가 뭔가요? 방송에 공개된 내용 이상의 것들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게 왜 폭행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반박할 수 있습니까? 네, 반박할 수 있습니다. 편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폭로자 주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터뷰 전 사전 통화를 잠깐 했잖아요. 거기선 편집됐지만 앞부분에 대화가 꽤 있었어요. 친밀감 형성하다 보니까 말을 좀 트게 됐는데 실제로는 초면이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통화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질문할 예정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주장의 내용상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장에 따른 증거는 존재하는지 이런 거 따져보겠습니다. 이미 8월 27일 사전 통화 녹취를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때 대화하면서 직접 만나 인터뷰해 볼만하다는 생각에 친밀감부터 쌓아야겠다는 판단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본 결과 같은 날 저녁에 인터뷰까지 할 수 있었고요.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한 주장뿐이라 당장은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장의 일관성과 모순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태도를 바꿔 공격적으로 질문해 봤습니다. 모두 폭로자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당연히 법적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 소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OC라고 하고요. 법 쪽에는 없지만 전략기획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굳이 제가 드러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고민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지 제가 나서서 얼굴을 팔면서 그렇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는 이미 이름 얼굴 다 공개돼 있는 유명해진 사람이고 본인께서는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비대칭 구조가 송하윤 씨에게 어쨌든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점이고 익명이라는 점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 감안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점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제가 처음으로 연락할 때 제가 먼저 이거를 폭로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DM을 보냈고 소속사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도 저를 분명히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도 아니고. 그분은 연예인이에요. 그분은 본인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른 거지. 그 사람들한테 저를 숨긴 적은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그 폭로 글이 본인이라는 증명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예. 송하윤 씨가 폭로자를 상대로 쓴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폭로자가 직접 보여줬는데 외부에 보여드릴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네이트판에 로그인하는 걸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올린 입장문이라면 삭제할 권한이 있겠죠. 지금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폭로는 약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주장하는 내용은 20년 전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폭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폭로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사과, 폭행한 이유를 물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숨은 거고.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이분은 연예인이고 공인이고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초에 연락을 시도했을 때 연락을 받아줬고 대화가 오고 갔고 사과까지 간다면은 멈출 생각도 있었나요? 그럼요. 그쪽한테 말했던 거는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써준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묵살했죠. 배우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줬어요. 언제까지 송하윤 배우가 나한테 연락해서 사과를 하고 나를 폭행한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만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사건 반증을 통해 폭로하였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온전하다고 확신하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그거를 다 기억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억압된 상태였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큰 포인트 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절 때렸고 거기에 누가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 거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여름이었고 제가 하복을 입고 있었고 그런 거는 기억납니다. 점심시간에 불려나가 90분 동안 맞았다고 하셨거든요. 점심시간이 종이 치고 나서 저를 불러서 제가 하드키로 간 다음에 점심시간이 끝나면 종이 쳐요. 그런 다음에도 계속
폭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90분이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90분 정도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대략 60분이고 종친 이후에도 조금 더 맞았다는 게 수업 시간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렇죠. 네. 대략 90분쯤 체감하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송하윤 씨가 직접 불러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폭행 순간에 목격자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학생이 한 명 따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는 관계인가요? 네,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한 명 있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 폭로자를 여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사건 반장에서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할 때도 이미 남자라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왜인지 여자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 송하윤 씨가 여자니까 남학생을 때렸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네이트판에 글이 더 알려지면서 커뮤니티 특성상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자 피해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건이 두 개인데요. 이 사건을 알리고 있는 폭로자가 송하윤 씨에게 처음 폭행당한 남학생이고 송하윤 씨가 강제 전학 간 이유는 두 번째 폭행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가 여학생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물어본 여학생은 누구냐? 목격자예요. 송하윤 씨 폭행 사건을 검색하면 또 다른 여자 연예인도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 사람인데 목격자고 폭행의 가담자, 방관자는 확실히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폭행 당하면서도 왜 도망가지 않았냐,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반응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도망 안 갔어요? 그때는 완전 야생이잖아요. 제가 도망간다 한들 내일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반항하면은 그 잘 나갔던 형과 저의 관계도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나갔던 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친했던 형입니다. 송하윤 씨와도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였죠 그때. 남자친구가 아는 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관계가 곤란해질 것 같았다. 폭행은 다음 교시에도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사건 이후에 송하윤 씨가 전학 갈 때까지 본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피했죠. 학교에서도 계속 마주쳤어요? 안 마주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이면은 근처에 안 가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서 강제 전학을 가게 된 거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증거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폭행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어요. 비공개 문서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문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폭행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은 제가 요청했던 건 3학년 2학기 당시 반포고 학생 김미선이 반포고에서 구정고로 전학 간 이유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신청합니다. 징계 관련, 학폭폭력으로 인한 전학 관련 전학 승인 문서, 징계 행정 기록들을 제가 다 요청을 한 거예요. 폭행으로 징계를 받아서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록돼 있는 문서를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당사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이상 폭행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특정을 했잖아요. 3학년 2학기 반포고에서 김미선이라는 학생, 제가 특정을 했잖아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했고 그 문서를 뒤늦게 공개했을 때 일치할 것이다. 그게 증명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걸 수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특정 시점에 특정 인물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공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떤 사실이라면 문서 부존재라고 나와야 합니다. 문서의 유무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공개가 나왔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이 정보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대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 문서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송하윤 씨가 반포고에서 부정고로 전학 갔어요. 차로 30분이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의 학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같은 학군으로는 전학 갈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송하윤 씨는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자발적 전학이라고 밝혔어요. 이거 반박할 수 있습니까? 네,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포고에서 부정고로는 같은 학군이고 같은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자발적으로 전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8학군에서 8학군으로 전학을 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특정 학교로 학생들이 모이겠죠. 학폭만 가능합니다. 학폭만 같은 학군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는 치료를 위해
병에 걸려서 치료가 힘들 경우 교육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며 같은 학군으로 전학을 갈 수 없는데 그 예외 사유 중 하나가 강제전학일 경우에는 같은 학군으로 전학을 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기 위해서는 같은 학군을 선택할 수 없는데 학폭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은 안 돼요.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전학을 보내지는 거죠. 강제 전학이니까. 학교에서 전학 갈 곳을 지정해서. 그쵸. 강제 전학은 4년 뒤에 기록을 삭제한다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럼 실제 강제 전학이 있었어도 이제 와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징계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학적부, 생활기록부는 교육기록이에요. 전학에 관련된 일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따로 징계 기록으로 보셔야 해요. 징계 기록은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얘기고 의사결정의 회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기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3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공공기록물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모든 질문에서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고민도 없이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을 다 하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논리를 갖추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그동안의 다른 연예인 학폭을 폭로한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은 꽤 많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확인을 해오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OC 구제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폭로를 하면 가해자들이 너 고소 이렇게 되고 폭로한 피해자는 또 침묵으로 항상 그래왔는데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은폐됐던 이유는 이 문서를 특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특정 지어줘야지 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거고요. 1997년 자료부터 행정문서를 다 확인을 해가면서 수려낸 결과물입니다. 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은 없게 만들고 싶어서 이미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학폭 버전이거나 개인적인 노하우 정도로만 들리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요청을 하는 거는 학폭위 회의록, 학폭위 회의록은 지워집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대신 징계 기록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메타 서치 엔진에서 찾아도 이거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이거를 찾으면은 이 학폭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서가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노하우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매뉴얼이라는 게 일단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본인이 최초로 만든 구조라고 확신하나요? 만약에 달리 있었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에 대해 연구한 내용도 없고 지금까지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침묵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피해자도 침묵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다입니다. 실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고한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짓 학폭 폭력. 그거를 연예인이 증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피해를 안 봐도 돼요. 쌍방향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처음엔 피해자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기 일 해결하려고 미국에서 와놓고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개인의 폭로자에서 공익적 제보자로 옮기는 말이라 이게 이상해 보였는데 자기가 겪은 일을 알리면서 학폭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 전체를 개선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생각인지 주장의 일관성과 모순, 폭로의 동기, 그 의도를 다음 편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터뷰를 3편으로 나눴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 편집하려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당장 일부라도 공개하기 위해 영상을 나눴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순차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